안녕하세요. 옆집겜입니다. 오늘은 8월 3일 목요일이고요. 지금 시각은 5시 36분입니다. 내일 이제 이번 주에 마지막 매매일인데 다들 이번 주 매매 잘 하고 계신가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영상을 찍지는 않지만 매매는 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번 주는 뭐 그렇게 좀 힘든 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비해서. 어, 오늘 영상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제가 어쨌건 요번 주는 매매 영상을 찍는 주가 아니기 때문에 매매 영상을 준비를 하지 않았고 이번 주에 이제 팀원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고 좀 저한테 질문을 주신 내용에 관해서 다른 시청자분들도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.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좀 보유선에 관한 내용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요. 보유선에 관한 질문이 좀 몇 분 계셨고, 그리고 이제 장 초에 매매를 하고 좀 여러 번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셔서 그거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다뤄보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도 매매하실 때 다들 좀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또 들으면서 또 매매를 하시게 되면 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영상을 제작하게 됐고요. 어저께 같은 경우에 저는 종가 매매를 했어요. 종가 매매를 하고, 종가 매매라고 하기보다는 이거를 시외에서 샀어요. 시외에서 일단 사고, 그 다음 오늘 이제 매도를 하고 나왔는데, 중요한 라인은 5,580원을 중요한 라인으로 봤습니다. 5,580원은 어디냐면, 여기에요. 그 전에 이제 거래량이 많이 뽑혀 있던 그 봉의 고가, 그날의 고가를 이제 중요한 라인으로 보고 제가 설정을 했는데 어저께는 그 라인 밑에서 이제 제가 샀죠. 오늘 그 라인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거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, 시외에. 그럼 이제 분봉으로 보여드리면, 분봉에서는 이제 매매마크가 이렇게 찍혔어요. 그러니까 여기 첫 봉에서는 팔지를 못하고 시가가 여기에 형성이 됐겠죠. 여기에 형성이 시가가 고가죠. 시가가 그날의 고가 6,000원인데 6,000원에 이제 정확하게 제가 물량을 좀 걸어놨는데 제 것까지는 체결이 안 되고 그냥 밑으로 빠지더라고요. 그래서 지켜보다가 두 번째 봉에서 이제 털고 나왔습니다. 그러면 이걸 왜 보여드리냐? 보유선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종목을 이제 제가 보여드리게 된 거예요. 매매한 걸. 원래는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한 거를 보여드릴 생각이 없었는데, 보유선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, 뭐 어쨌건 매매를 한 게 있어야지 뭐 어떻게든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서, 오늘은 이제 종가 매매한 거를 시외에서 산 거를 이제 다음날 판 거, 그거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게 됐습니다. 보유선 같은 경우에 어떻게 잡아야 되냐면,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일봉으로 보시면 5,580원을 중요한 라인으로 잡았다고 했잖아요. 한 이 정도 5,580원. 그럼 5,580원 위에서 시작을 하면 손절 라인은 5,580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5,580원 뚫지를 못하고 밑으로 빠졌다 그러면 마이너스 3% 보고 그냥 파는 거고, 이제 위로 뜨기 시작을 하니까 거기서 이제 보유선을 설정을 해가는 건데, 보유선이라는 거를 좀 욕심을 버리셔야 돼요. 보유선은 이게 보유선 설정을 못하는 게 좀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무슨 이유냐면, 좀 크게 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던지지를 못하는 거거든요. 어쨌건 손절을 못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. 이게 욕심 때문에 그러는 건데, 보시면 저 같은 경우에도 6,000원에 걸어놨는데 안 팔리고 떨어졌어요. 안 팔리고 떨어졌는데 제가 만약에 여기서도 못 팔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됐을까요? 한번 보세요. 그냥 쭉 빠지는 거예요. 이게 지금 이렇게 그냥 밑으로 그냥 쫙 빠졌어요.
쫙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안 팔았으면 어쨌건 더 크게 당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죠. 뭐 요 봉에서 한번 좀 윗골이 크게 달았을 때 이때 뭐 여기서도 안 팔았는데 여기서 뭐 팔았을 거라고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. 당연히 제가 봤을 땐 저 자리에서 안 팔았으면 요쪽 자리에서는 뭐 거의 안 판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제가 저기서 팔 수 있었던 이유는 중요 라인은 5,580원으로 두고 제가 중요 라인을 잡았는데 이게 첫봉을 시작하고 그냥 밑으로 내리 꽂는단 말이에요. 내리 꽂았을 때 5,800원을 이제 또 중요한 라인으로 그어놨어요. 그래서 5,800원을 만약에 첫봉에서 5,800원을 지지하지 못하면 나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, 근데 첫봉에서는 다행히도 다시 또 내리 꽂았다가 밑골이 달면서 위에서 마감을 했어요. 5,800원. 그러고 나서 두 번째 봉이 이제 또 시작을 했어요. 두 번째 봉에서도 저는 5,800원을 중요한 라인으로 잡고 있었고 5,580원까지 내려간다는 거는 좀 왜냐면 거기까지는 좀 오늘 시작한 게 갭이 좀 컸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내려간다면 어차피 차트가 망가진 거라서 굳이 거기까지 견딜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고, 그래서 5,800원을 이제 라운드 피겨 가격으로 중요한 라인으로 잡았었는데요. 두 번째 봉에서 5,800원 밑으로 내려 꽂았다가 거기서는 일단 한번 견딘 거죠.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5,800원을 뭐 깨고 나서 이렇게 봉이 완성이 됐어도 여기서 이제 팔려고 했는데, 이제 봉이 완성되고 변하는 그 시간에 팔려고 했는데 다행히 위로 올라왔어요. 위로 올라와가지고 제가 여기서 이제 봉이 변할 때 팔고 나온 거거든요.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욕심을 버리셔야 된다는 거예요. 욕심을. 제가 만약에 욕심을 냈다 그러면 당연히 여기서 못 팔죠. 여기서 못 팔고 여기서 못 팔았는데 여기까지 떨어졌다가 여기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여기서 팔까요? 여기서 안 팔아요. 당연히 6,000원 보면서 계속 있을 거란 말이에요. 그럼 오늘 어떻게 돼요? 일봉으로 봤을 때 그냥 오늘 여기까지 내려오는 거예요. 여기까지 내려오고 그냥 못 팔고 있는 거죠. 그런 식으로 하면 못 끊는단 말이에요. 그러면 산 거랑 지금 더 밑으로 떨어졌다가 그나마 위로 올라와가지고 이제 종가가 형성이 됐는데, 샀던 가격이랑 뭐 비둥비둥 하던가 아니면 그보다 밑까지 떨어져도 못 던진단 말이에요. 보유선이라는 거는 그냥 되게 명확하고 간결하게 하시면 돼요. 그냥 내가 손절 라인을 잡아놓고 그 손절 라인에 오지 않으면 이제 익절을 하면서 올라가는 건데, 당연히 익절을 하면서 올라가는 구간에서 중요한 라인을 그어서 이제 거기를 또 이제 손절 라인으로 잡는 게 보유선이잖아요. 내가 보유하고 있는 선, 내가 여기까지 떨어질 때까지는 보유를 하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. 그거를 어떻게 잡냐면 그냥 라운드 피겨 가격을 잡던가 아니면 밑으로 걸려있는 가격 중에 좀 의미 있는 가격 있잖아요.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가격으로 그냥 잡아 놓으시면 돼요. 밑에 좀 뭐 물량이 크게 걸려있는 뭐 그런 호가가 있다던가, 그럼 뭐 그 호가에 걸어도 되고, 아니면 뭐 말씀드린 대로 라운드 피겨 가격에 걸어도 되고, 뭐 그게 그렇게 뭐 어떤 선에다 그어야 된다라는 게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, 그것보다는 이제 어떤 선을 그었으면 그 선에서 내가 생각한 대로 매매를 하고 나가는 거,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. 저 같은 경우에는 5,800원에 오늘 던진다 라고 생각을 했고 5,800원이 오니까 저는 던지고 나갔거든요. 근데 다행히도 던지고 나간 다음에 떨어졌어요. 떨어져서 오늘은 매매를 잘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, 만약에 5,800원에 던지고 나갔는데 5,700원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이게 오늘 상한가 갔단 말이에요. 그럼 제가 털린 거예요? 털린 거 아니란 말이에요. 말씀을 드리지만 그거는 이제 결과적인 거고, 그거는 저희가 털린 게 아니고 그렇게 이제 상한가 갈 줄은 저희가 몰랐잖아요. 저희가 매매하는 그 상태에선 저희는 저희가 이제 할 수 있는 대응을 한 거예요. 그렇기 때문에 그걸 털렸다고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그냥 나는 내가 생각한 대로 매매를 잘 하고 나왔다 라고만 생각하고 그냥 내일을 준비하면 된다, 뭐 그 정도로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도
털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다음번에도 또 그런 상황이 생기면 던지기가 더 힘들어져요. 그렇기 때문에 진짜 뭐 내가 팔았는데 더 올라간다고 해도 그거를 털렸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매매 계획에 맞춰서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털렸다는 건 어떤 게 털린 거냐면 내가 손절 라인도 안 잡아놓고 내가 어떠한 중요 라인을 잡아놓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호가창의 움직임을 보고 이제 물량이 너무 많이 던져지니까 지레 겁먹고 무서워서 던지는 거, 그게 털리는 거예요. 내가 생각한 금액에서 나오는 건 털린 게 아니고 난 그냥 매매 계획대로 매매를 한 거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어떤 매매법?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할 때는 장초, 장중, 뭐 시간외 뭐 이런 것도 당연히 뭐 수급이 붙어 있는 시간이 장초나 아니면은 뭐 장 마감할 때쯤 좀 붙는 거는 맞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원칙을 지키면서 매매를 하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. 제가 생각할 땐. 제가 만약에 제 원칙을 어기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건데 저는 장초에 매매하는 것처럼 똑같이 매매를 했어요. 시외에서도 뭐 거기에서 수급이 붙어 있고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 종목에 들어가서 당연히 중요한 라인을 긋고 그 라인을 보고 매매 계획을 세우고 들어갔고 손절 라인을 잡아놨고 익절 라인도 잡아놓고 또 내가 생각한 대로 익절 라인에서 안 되고 밑으로 내려 꽂으니까 보유선 긋고 거기서 이제 팔고 나오고 그냥 똑같이 매매하는 거거든요. 이게 장초, 장중, 뭐 장 마감할 때 시외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처음에 제가 장초에 하라고 말씀드린 거 뭐 때문에 그랬냐면 장초에 수급이 많이 붙어있기 때문에 장중에 하는 것보다는 업다운이 많아서 단타로 좀 먹고 나오기 편하니까 장초에 매매를 하시면서 이제 좀 적응을 하시고 내 것이 되고 이제 습관이 되면 장중에 하시건 아니면은 뭐 10시에 하시건 11시에 하시건 뭐 12시에 하시건 뭐 어쨌건 수급이 붙는 종목이 있으면 라인을 긋고 들어가셔도 된다 이 얘기거든요. 그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100% 이제 수익을 낸다? 뭐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. 수익을 못 낼 수도 있어요. 당연히 장초보다는 장중에도 매매를 하면 확률이 훨씬 떨어져요. 장초보다. 장초보다 장중에 매매하는 게 확률이 훨씬 떨어진데 그럼 떨어질 뿐이지 못하는 건 아니다? 뭐 그 얘기예요. 제 말은. 당연히 장초에 10번 중에 7번은 수익을 보면 이제 장중에는 10번 중에 3번을 수익을 볼 수도 있어요. 근데 하지만 아예 못하는 게 아니고 할 수 있다? 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. 뭐 어떤 시간대건 상관없이 그냥 수급이 붙어 있으면 거기서 이제 먹을 수 있는 자리다 라고 생각을 하면 들어가는 건데 그 수익 구간이라는 거는 각자 다 틀려요. 그 각자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걸 이제 경험을 계속 쌓으면서 내 수익 구간을 이제 내가 만들어 가는 거거든요. 어쨌건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한두 달, 뭐 3달, 4달 이렇게 그냥 뭐 매매법 배워서 공부하고 뭐 매매한다고 해서 그게 자기께 되지는 않아요. 그렇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길게 보시면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차피 그게 아무리 길다고 해도 이것저것 손대는 것보다는 돌아가는 것보다는 어쨌건 빨라요. 빠르기 때문에 좀 이번에는 원칙 지키시면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해보시는 걸 추천합니다. 그럼 내일 이제 이번 주 마지막 매매일인데요. 내일도 원칙 매매하셔서 다들 돈 많이 버시길 바라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